오늘은 4월 4일 4시 12분. 오늘도 코스모스를 568페이지부터 또 새로운 장이 끝납니다. 577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외계 행성에 사는 지적 생물의 생김새가 지구인을 닮았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이라고 나는 믿는다. 지구의 경우를 보건대 유전적 다양성은 일련의 우발적 사건들에 따라 결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유전자들의 선택 과정도 따지고 보면 우연성을 동반하는 환경적 요인들에 따라 좌우된다. 그렇다면 외계 행성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우발적 사건들과 그곳 환경들을 지배하는 우연적 요인들이 어떻게 지구에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외계인과 지구인의 외형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이다. 형태는 비록 우리와 다를지라도 지적 생명 자체는 분명 외계에 존재할 것이다. 그들의 두뇌 역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 역시 뉴런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스위치 소자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뉴런이 작동하는 원리는 우리 뉴런과는 다를 수 있다. 우리 뉴런은 상온에서 작동하는 유기체로 돼 있지만 그들의 뉴런은 아주 작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초전도 소자일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그들은 우리보다 천만 배나 더 빠른 속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계인의 뉴런은 물리적으로 서로 붙어 있지 않을 수 있다. 뉴런과 뉴런이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더라도 전파 신호를 통한 상호 교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적 개체 하나가 여러 개의 유기체에 분산돼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산적 존재를 가능케 하는 매체가 반드시 유기체일 필요도 없다. 심지어 행성 여러 개에 분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총체적 지적 자아가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고 그 자아가 자신의 분신들을 사방에 흩어놓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때 분신 하나하나는 총체적 자아의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와 생각을 교환함으로써 총체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인과 마찬가지로 10의 14승계의 신경 연결 다발을 지닌 지적 생물이 사는 행성들이 외계에 있을 수 있다. 10의 14제곱계가 아니라 신경 연결 다발의 총수가 10의 24제곱 또는 34제곱에 이르는 지적 생물이 사는 행성이 있다면 그 행성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지 무척 궁금하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우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서 그들과 우리의 지식에는 공통성이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접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 머릿속에는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지식과 정보가 많이 들어있을 것이다. 반대의 상황도 상상할 수 있다. 내 생각에는 외계 생물도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진화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큰 흥미를 가질 것임에 틀림이 없다. 지구인들은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의 두뇌는 어떤 구조이며
진화용 가정과 미래는 어떤 것일까 하고 그들 자신도 우리에 대하여 많은 것을 궁금해 할 것이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 주위에 지적 생물이 서식하는 행성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존재를 알기나 할까? 우리에 관해서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을까? 외계인들은 자신의 집에 앉아서 적어도 2가지 방법으로 우리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이용하여 우리가 내는 소리를 열심히 엿듣는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들렸다 말았다 하는 미약한 세기의 잡음 비슷한 신호를 이미 수십억 년 동안 들어왔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잡음 신호는 천둥 번개와 지구 자기장에 잡힌 전자와 양성자 등이 내놓는 것이다. 그러다가 한 세기 전쯤부터 그들은 지구에서 들리는 잡음이 갑자기 많아지더니 언제부턴가는 잡음이라기보다 신호에 가까운 전파로 바뀐 것을 발견하게 됐을 것이다. 지구의 거주민이 바로 이 시기에 전파 통신 기술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 규모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망, 레이더 전파 교신망 등이 행성 지구를 온통 휩싸고 있다. 라디오 방송이 이용하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는 지구가 목성보다 심지어 태양보다도 더 밝고 더 강력한 신호를 내는 전파의 방출원이다. 외계의 문명권이 지구에서 방출되는 전파 신호에 꾸준히 귀를 기울여 왔다면 최근에 와서 이 행성에서 무언가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가 하루 한 번씩 자전함으로 지상의 강력한 전파 송신기들은 자동적으로 하늘을 하루에 한 번씩 휩쓴다. 그러므로 외계 문명권의 전파 천문학자들이라면 지구의 자전주기, 즉 하루 길이를 자신들이 수신한 전파 신호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서부터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지구상에는 레이더용 송신기가 가장 강력한 전파원의 하나이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지구와 가까운 행성들의 표면을 더듬는 전파 손가락으로 이용된다. 레이더 빔이 하늘에 투사됐을 때 차지하는 넓이가 행성들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지구에서 송출하는 레이더 전파 신호의 대부분은 그러므로 어느 한 외계 문명권이 감도는 썩 좋은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망원경으로 우리의 레이더 신호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레이더 송신은 대부분 군사용 목적으로 쓰인다.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의 대규모 공격이 두려워서 우리는 군사용 레이더로 전 하늘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레이더 전파 신호의 정보량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삐삐삐 하는 식의 수학적 패턴을 단순 반복하는 것이다. 인류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지 모르는 불길한 사건의 조짐을 불과 15분 전에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이 짓을 열심히 하고 있다. 지구에서 송신되는 전파 가운데 가장 멀리 퍼져나가고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은 텔레비전 방송 신호이다.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면 한 방송국이 지구의 지평선 밑으로 사라질 때 반대편 지평선에서는 또 다른 방송국이 떠오를 것이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계인에게는 지구의 여러 방송국들이 송출되는 다양한 전파 신호가 한데 섞여서
처음에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잡음으로 수신될 것이다. 이웃 문명권의 거주자들이 매우 현명하다면 그들은 수신된 신호를 잘 분해하고 다시 짜 맞춰서 의미 있는 정보를 캐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가장 흔하게 반복되는 신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방송국이 자신을 알리는 데 쓰는 스테이션 콜이라던가 세제, 악취 제거용 방향제, 두통약, 자동차, 석유 제품들을 사라고 호소하는 광고같이 뻔한 것들 말이다. 그리고 가장 크게 주목을 끄는 것은 수많은 방송국들이 동시에 수많은 시간대에 걸쳐 줄기차게 방송하는 특별 뉴스일 것이다.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이나 소련의 서기장이 국제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행하는 연설 따위가 이 부류에 속한다. 생각하면 참으로 우습기만 하다. 지구인이 우주로 내보내는 방송의 내용이란 것이 아무 생각 없는 수많은 상업 광고, 끊임없이 언급되는 국제 분쟁과 위기, 가족 구성 간의 지지고 볶는 불화가 고작이라니 어떻게 우습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선별하여 우주로 내보내는 내용에 대하여 심각하게 반성해 볼 일이다. 외계의 문명인은 지구의 문명인을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미 송출된 방송이 잘못된 것이거나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불러들일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나중에 내보낸 방송이 먼저 나간 방송보다 빨리 전파되게 할 방법도 없고 이미 나간 방송을 중간에 가로채서 수정을 가한 다음 다시 내보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지만 그것도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불가능의 근원은 광속의 유한성이다. 지구에서 텔레비전 방송이 대규모로 시작된 것은 1940년대 후반이다. 이때 처음 송출된 방송은 반지름이 빛의 속도로 커지는 구의 표면을 만들면서 우주 깊숙이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고 있다. 구의 중심에는 물론 지구가 자리한다. 그 구의 표면 최전방에는 어린이 프로그램 하우디 두디, 당시 부통령이던 리처드 닉슨이 행한 체커스 연설, 조지프 메카시 미국 상원의원의 텔레비전 청문회 등이 있을 것이다. 방송된 지 이제 겨우 수십 년이 지났으니 팽창된 구의 표면은 지구에서 현재 수십억 년의 거리에 있을 것이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문명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보다 좀 더 먼 곳에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얼마 동안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좋을 듯 싶다. 언젠가는 그들에게 도달하고 말 터이지만 말이다. 그들이 우리 방송 내용을 영영 이해하지 못하기를 바랄 뿐 지구 문명이 창피를 면하기 위해 이 외에 더 무슨 손을 쓸 수 있겠는가. 두 척의 보이저 탐사선이 지금도 별들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각 탐사선에는 구리에 금박을 입힌 레코드판이 한 장씩 실려 있다. 레코드판뿐 아니라 레코드 바늘과 카트리지에 실려 있으며 알루미늄 겉표지에는 사용법이 적혀 있다. 혹시 성간 항해 중인 외계 문명인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린다는 뜻에서 레코드판에 인간의 유전자, 사람의 두뇌, 우리의 도서관 등에 관한 정보를 약간씩 기술해 뒀다.
그렇지만 우리의 과학에 대한 정보는 전혀 싫지 않았다. 보이저 탐사선과 외계 문명인이 만날 때쯤이면 보이저 탐사선이 지구로부터 마지막 지시를 받은 지 꽤 오래된 후일 것이다. 그런 보이저 탐사선을 광막한 성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수준의 문명권이라면 그들의 과학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을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과학적 발견 대신에 우리 자신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사실만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했다. 그래서 알 영역이 아니라 되뇌피질과 변형계가 더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기술했다. 보이저를 만나게 될 외계인들이 지구의 언어는 모르겠지만 이 레코드판에 60종류의 언어로 된 사람의 인사말을 수록하고 흑동고래들이 주고받는 인사말 노래도 제록하여 수록했다. 세계 각지의 사람이 서로 보살피고 배우며 도구와 예술품을 만들고 각종 도전에 응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 레코드판에 수록했다. 지구상의 여러 문화권에서 즐기는 음악을 1시간 30분가량으로 1시간 30분 분량으로 편집하여 레코드판에 수록했다. 여기에 실린 음악은 지구인이 느끼는 우주적 고독감이 이 고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경, 외계 문명과 접촉하고 싶은 우리의 갈망 등을 표현하고 있다. 생명 출현 이전부터 인류 탄생이 있기까지 지구에서 들을 수 있었지 싶은 자연의 소리와 함께 이제 싹트기 시작한 기술 문명이 내놓는 각종 소리도 수록했다. 흰 긴 수염고래가 바닷속 깊은 곳으로 사랑의 노래를 보내듯이 이 레코드에 우리의 우주적 이웃에 대한 인류의 사랑을 실어 우주 저편 먼 곳으로 보내는 셈이다. 레코드에 실은 우리의 메시지 대부분, 아니 그 전부를 그들은 필경 해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노래를 띄우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시도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의 맥락에서 한 여인의 생생한 느낌과 생각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하여 보이저에 실어보냈다. 그녀의 뇌와 심장의 박동, 안구 및 근육 활동이 내놓는 전기 반응을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체록하여 이것을 소리 신호로 바꾼 다음 실시간으로 압축해서 시계열 신호로 만들어 레코드판에 수록하였다. 그 여인의 전기 신호가 체록된 때가 1977년 6월이었다. 한 명의 구체적 인물이 바로 그 시간에 보인 느낌과 생각을 물리적 신호의 형태로 그대로 기술하여 먼 우주로 내보낸 것이다. 어떤 외계 문명이 이 레코드판을 손에 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의미를 해독할 수 있을까? 지극히 의심스럽다. 언뜻 보기에 이 시계열 신호가 시간에 따라 전파 세기가 변하는 펄스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펄서가 방출하는 신호로 간주할지도 모른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도 펄서라고 볼 수 있으니 그들이 그렇게 간주해도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 우리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높은 수준의 문명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낸 레코드에 기록된 생각과 느낌이 누군가에 의해 해독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알리려는 우리의 노력을 정녕 높이 평가하고 고마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유전자에 담긴 정보는 아주 오래된 것이다. 그 대부분이 수백만 년 이상 오래된 것이며 어떤 정보는 수십억 년 전으로
멀리 거슬러 올라간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책에 실린 정보는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것들이다. 그렇지만 뇌에 실린 정보는 겨우 수십 년밖에 안 된 극히 최근의 정보이다. 긴 세월을 걸쳐 내려온 정보를 인간 특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없다. 풍화작용 때문에 사람이 만든 각종 기념비나 인공물은 특별한 수단을 써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 한 먼 미래까지 전해질 수 없다. 그렇지만 보이저에 실려서 태양계 바깥으로 나간 정보는 풍화작용에 따른 침식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는다. 별들 사이 공간에서도 침식작용이 있기는 하다. 높은 에너지의 우주선 입자나 성간 티끌이 레코드판과 충돌하여 구리에 새긴 홈을 침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선과 티끌로 인한 침식 작용은 그것들의 밀도가 워낙 희박하기 때문에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보이저 레코드판에 실린 정보의 수명은 좋기 10억 년은 되리라 믿는다. 정보가 유전자, 뇌, 책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기록된 정보가 보존될 수 있는 수명 또한 기록 매체에 따라 크게 다르다. 그렇지만 보이저 레코드판의 수명은 이것들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길다. 성간 탐사선 보이저의 금속 레코드판에 새겨진 인류라는 종에 관한 정보는 영겁의 세월 동안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보이저 우주선은 우주 공간을 참기 어려울 정도로 느리게 이동한다. 태양 가까운 별까지 가는 데에도 수만 년이 걸릴 것이다. 그래도 여태껏 인류가 우주에 진수시킨 물체들 중에서 보이저가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보이저가 수년 걸려 움직인 거리를 텔레비전 방송 신호는 수시간에 주파한다. 방금 종영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토성 근처에 있는 보이저까지 달려가는데 수시간이면 충분하다. 그 후에는 물론 보이저를 앞질러 먼 별들로 향하여 더 빨리 달려간다. 그리고 4년이 채 못 되는 짧은 기간 안에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다는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벳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이나 수백 년 후면 우주 먼 곳에 있는 문명권에서도 우리의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우리 방송을 보고 우리를 좋게 평해주기 바란다. 결국 우리는 지구라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물질 진화의 산물이다. 150년의 긴 세월을 거쳐 결국 물질은 의식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의식의 산물인 지능은 인간에게 무서운 능력을 부여했다. 인간이 자기 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현명한 존재라고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많은 이들이 이러한 파국을 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다.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볼 때 지극히 짧은 시간이겠지만 우리는 어서 지구를 모든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하나의 공동체로 바꿔야 한다. 그리하여 지구상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외계 문명과의 교신을 이룩함으로써 지구 문명도 은하 문명도 문명권의 어엿한 구성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챕터는 은하대백과 사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제가 병원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책 읽는 거를 이틀 동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